자연치유의 도시, 제천에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한방문화의 이해와 전통 한의학의 소중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한방엑스포 공원입니다. 하얀 눈이 내려 멋진 경관을 선사하는 자작나무 숲을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숲 사이에는 멋진 포토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몽환적인 풍경의 자작나무 숲 사이사이를 걸으며 예쁜 사진을 남기기에 좋아 보입니다. 공원 안쪽으로 들어서면 한방생명과학관 건물이 보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에서는 다양한 한방 정보와 우리 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관람은 3층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을 비롯하여 유명 인사들의 배너를 볼 수 있는데요. 허리가 몹시 아플 때는 침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말한 캐나다의 저명한 의사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방생명과학관 관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질병을 다스려온 3000년 인류의 의학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수한 질병과 싸워왔고 예기치 못한 전염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 질병을 이겨나가는 역사이기도 한데요. 본능처럼 습득해온 치료기술의 역사와 질병 극복의 역사는 점차 인류 공동의 재산이 되었고 지금의 의학을 만들어온 원천이 되었습니다. 각 세기별로 많은 인류를 사망시킨 병들에 대해 시기별로 잘 요약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결핵을 비롯하여 전신에 피부 증상이 생기는 전염병인 천연두와 홍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 또한 질병과 치료의 과정을 기록하게 되겠지만 날로 진화해 가는 현대 과학기술과 인간의식의 성장은 질병과의 전쟁을 희망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에서 종교 및 미신적인 요소를 없애고 의학의 전문 영역을 만들어내어 고대 그리스의 의사로서 의학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현대의학의 기본 철학이 되었습니다. 또 중국 신화 속의 인물인 편작은 대표적인 중국 고대의 명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만물의 기본인 음양오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음양과 오행은 동양에서 인간과 우주를 인식하는 인식체계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물과 행위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며 그 양면성의 조화 속에서 만물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음양입니다. 오행은 우주의 만물이 동적인 순환운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상으로 그 운동의 특징에 따라 화, 수, 목, 금, 토로 분류합니다. 우주의 질서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주자연에 음양오행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인체의 생리작용도 그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오장육부로 이루어진 내 몸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동양의 고대 의학자들은 인체 내에서 생명활동의 중추를 오장육부로 보았습니다. 해부학은 인체 각 부위의 형태와 구조, 성장을 연구하는 중요한 기초의학 분야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질병과의 사투, 수렵,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몸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던 기록들에서 초기 해부학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표적 장기 이름이 쓰여 있는 버튼을 누르면 가슴이 열리면서 장기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 장기의 모습을 모형으로 마주하니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인체의 몸은 무척이나 신기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경락과 경혈의 과학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락과 경혈 및 장부는 관계가 깊어 만일 장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소속 경혈을 자극하면 압통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장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 해당 경락의 경혈에 침이나 뜸, 자극을 가하면 장부 기능의 이상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내 몸의 생명선을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이, 성별, 키, 몸무게 등을 입력하면 내 몸을 스캔하여 경락선과 경혈의 위치가 맞춤형 정보로 나타납니다. 제천은 예로부터 약초의 분향이라 불러왔습니다. 사통팔달 발달된 교통의 이점을 활용해 서울, 대구, 금산과 함께 4대 양령시장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제천 약초시장이 형성된 것은 조선시대 후기부터입니다. 일교차가 큰 중고랭지와 석회암의 사질 토양이 좋은 약초를 만들었고 그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황기와 당귀는 제천의 주산품으로 현재 전국 생산량의 80%가 제천에서 유통되고 있고 약재 채취와 생산지 중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건조, 절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약재 가공 능력도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약재들 중에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외에도 체내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주고 원기를 살려주어 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약재들을 보약이라 부릅니다. 또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재들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합니다. 몸속에 열을 내리는 약재들, 변비와 설사를 치료하는 약재들, 두통에 효과적인 약재들, 감기에 쓰이는 약재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이 식물을 약용으로 사용한 것은 선사시대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4800년 전 중국의 신농이 약으로 식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약초 관련 최초의 기록은 단군 신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 건국 당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을 먹었다는 것으로 쑥과 마늘이 질병 치료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혀를 직접 촬영하여 몸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건강진단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오장육부는 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 몸 내부의 상태가 혀에 잘 나타나는데 설진을 통해 질병의 경중과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병의 깊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십 종류의 한약재들이 보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서랍을 열면 눈으로 직접 한약재를 보며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길을 따라 2층으로 이동해 봅니다. 2층에서는 건강한 내 몸 만들기 전시 공간이 이어지는데요. 인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먼저 내 몸을 조절하는 뇌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지만 그 중에서도 뇌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뇌에 관해 알게 되었다면 그 옆으로는 뼈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특히 인체의 모든 뼈를 볼 수 있어서 신기했는데요. 버튼을 누르자 관절에 따라 움직이는 뼈의 모양이 무척이나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내 몸의 엔진인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생명의 근원처이자 정신이 깃든 곳이고 지혜가 나오는 곳으로 간주합니다. 심장은 한 번 박동으로 혈액의 약 70ml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몸에 관한 전시가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간의 모양을 알 수 있는데요. 간은 무게가 1.5kg 정도로 인간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겁다고 합니다. 위는 다른 소화기관과 달리 공간이 넓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만약 위가 없으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요. 위가 하는 일은 음식물을 잠깐 저장한 다음 그것을 조금씩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위와 위암 말기에 걸린 위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고 소장으로 음식물이 보내지는 데는 5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음식물과 위액이 섞이는 과정을 재미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조형물을 활용하여 전시된 공간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인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소변을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로 보지만 한의학에서는 소변을 불필요한 노폐물로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의학에서 보는 남과 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7년의 주기로 7번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맞는 체질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 이어집니다. 각자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2층 전시관의 마지막 공간은 황계군 이공기의 유물박물관입니다. 이공기는 선조대에 활동한 왕실의 어의로서 침술 치료에 조예가 깊었고 임금을 비롯한 고관대작의 치료에 많은 공을 세웠으며 후에는 어의의 최고직인 수의직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어의로서 명성을 떨쳤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 때 선조를 수행하면서 정성을 다해 보살핀 공로를 인정받아 의관으로서는 드물게 허준과 함께 호성공신 3등인 충근 정량 호성공신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의관으로서 3등에 봉해진 것은 대단한 영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호성공신으로 책봉된 후 녹봉으로 제천의 토지를 하사받고 그 후 이빈계 후손들이 제천시 송악면 도아리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방생명과학관 1층에는 국제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기록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천 양령시의 성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천 양령시는 태백산맥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다양한 향토 약재 생산지와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재 거래의 중심지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가 개최되기까지의 기록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천이 한방바이오 특화도시, 천연물 산업 거점 도시라는 국제적 위상과 위치를 구축하고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한방바이오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방바이오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자작나무 숲이 다시금 반겨줍니다. 처음에 미처 보지 못했던 다양한 포토존이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겨울의 모습이라 조금은 황량하지만 빨강, 녹색, 노랑 등 색깔 에너지와 정원 구조인 원형이 담고 있는 공간적, 색감적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음양오행 색깔 정원입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다채로운 꽃과 식물을 관람하고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입니다. 정원 한켠에는 생각지 못한 반가운 친구들이 있는데요. 귀여운 토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모습입니다. 한방엑스포 공원에는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 맞춰서 진열되어 있는 모습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앞으로는 국제발효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제발효박물관은 과거 발효식품의 이해와 효능을 통해 발효식품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 현재 우리 실생활에 응용되는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들과 발효의 방법, 발효의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질을 분해시키는 과정입니다. 발효와 부패는 비슷한 과정이지만 악취가 나거나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부패라고 합니다. 전통 누룩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누룩은 술을 만드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곡류에 번식시켜 만든 발효제입니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술이나 된장, 간장의 제조에 곰팡이를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발효 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채소 발효식품으로 우리 민족의 지혜와 슬기가 집합된 복합 발효식품입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애용되는 콩발효식품인 된장과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은 콩과 전분질의 고춧가루를 혼합해서 발효시킨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으로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룩과 쌀의 하모니, 막걸리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디오라마로 보여주고 있어 더욱 정감 가는 모습입니다.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발효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발효식품의 종류는 8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세계 최고로 냄새가 심한 발효식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청국장이나 중국의 취두부 같은 발효식품들은 강력한 냄새를 지니고 있지만 인간의 건강에는 매우 좋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직접 그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는 체험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고약하긴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쌓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발효 석학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뛰어난 발효 석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발효주를 전시한 공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수십 종의 전통 담금주를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담금주들이 우리 몸 어디에 좋은지 설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와인과 맥주도 진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주를 제조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술이라고 합니다. 소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증류수이고 포도주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한의학의 전통과 원리를 알 수 있는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을 통해 발효식품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힐링과 치유의 중심 도시 제천에서 한방탐방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